네,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앞서서 말한 것처럼 과연 10,000원을 넘을 것인지 이 부분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그러니까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이제 시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3월 30일에 네. 심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고요. 네.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서 8월 5일 전까지 고시가 돼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3개월 동안 본격적인 전원회의를 통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10,000원을 과연 넘을 것인지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니까 10,000원까지는 한 380원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상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4월 물가 상승률 4.2%고 네. 근원 물가는 4.8%고 작년 물가 상승률은 5%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95%면 10,000원이 되니까 네. 이걸 물가 상승률만 쳐도 4%가 넘고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몇 년 동안 공식이 경제 성장률 플러스 예상 물가 상승률 네. 빼기 취업자 증가율인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 물가 상승률 최근 물가는 반영 안 되지만 3.5%, 그리고 고용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이 0.36%입니다. 이거 합해도 4.74%라 10,000원이 넘어가죠. 네. 10,072원이 되는 게 2년간 적용했던 공식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취했던 방식을 하더라도 10,000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구성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잘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올해 이제 물가 변동이 굉장히 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10,000원을 넘는다는 심리적 장벽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쟁점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네.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서 이제 만료가 된 5명의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성향으로 인선을 할 것인지 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노고사 공익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네. 노사의 의견이 다르니까 공익위원회 캐스팅 보트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추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 인선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물가 인상이 높아졌으니까 저임금 노동자 타격이 크다 이런 고민이 계속 있고요. 최근 4년간 평균 인상률이 매우 낮았다, 3.6%였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노동계 내부에서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9시간 노동 시간제와 노조 회계 투명성 공세 때문에 노정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저임금 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서 노동계의 요구가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1시 반에 노동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높은 인상률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위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보이콧해서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개 이제 최종 결정 때 퇴장을 하는 일이 잦았죠. 굉장히. 네.
노동자 쪽이 퇴장하는 일이 훨씬 좀 많았고 사용자 쪽이 퇴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심의에는 임할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 특히 최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이콧하는 것은 노동계가 취할 태도도 꼭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영계에서는 업종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업종별로 특히 음식 숙박업 같은 네.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죠. 30%를 넘어서고 전 산업 평균이 17% 정도 수준인데 25%를 넘고 그다음에 영업 총비용 대비는 4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돼 있는 업종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인건비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좀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그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에 대해서 좀 차등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노동계에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나 봅니다. 25% 인상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12,000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예상했었던 수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작년에도 1,800원 수준 내 18% 인상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5.1%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된 바 있죠. 그때 네. 퇴장을 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낮은 인상률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4년간 네. 그래서 25% 수준에 가까운 12,000원 수준의 네. 요구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 과정이 들은 것처럼 좀 순탄치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게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어떤 게 예, 있을까요? 뭐 많은 나라가 있지는 네. 않습니다. 업종별로 결정하는 나라는 좀 일본 같은 경우가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일본의 경우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제 지역별 연방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별 최저임금이 있는데 그건 더 상향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네. 그것을 차등 적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이에 대해서 이제 오랜 논의를 있었고 2017년에 TF가 구성돼서 논의까지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논의의 결과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하는 기제인데 이걸 차등 적용하면 네.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사하겠다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런 업종별로 차등하는데 네. 좀 어려운 업종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정확하게 계량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네.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연구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를 3월 3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모르는데 뭐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노동계에서는 주장하는 게 저임금 노동자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 측면과 네. 나라 전체 살림살이 경제적 요소라는 게 반영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정한다라는 건 저임금 노동자를 생계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상회하는 그런 최저임금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낮게 설정된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충족률도 80% 조금 넘게밖에 안 되고요. 네. 가구 기준으로 하면 50% 조금 넘게밖에 안 되니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최저로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 이것이 노동계의 주장이죠. 네, 노동계의 주장은 그렇고 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뭐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가 12.7%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예. 뭐 최근 추세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을 제대로 법적으로 줘야 되는 임금인데 준수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네. 어쨌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상대적 임금 비교를 하는데요. 중위임금 줄 세워서 100명을 줄 세워서 50번째 노동자 임금하고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62% 수준으로 세계 8위 정도의 수준이다. 꽤 높은 편이고 G7 국가 중에서 평균으로 보면 네. 10몇 프로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상대적 수준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최저임금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네. 차등 적용이나 이런 기준을 적용할 중요한 기준이고 인상률도 좀 더 낮아야 된다 이런 게 경영계의 주장이죠. 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 대상이 뭐냐 중위임금 기준으로 국제 비교할 때 상대 임금을 비교하는데 이것을 임시 일용직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높아졌다. 노동계의 주장은 임시 일용직 빼고 상용직만 했을 경우에는 네. 52%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위임금 대비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 임금 편차가 큰 나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상대 임금 비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노동계의 주장이죠. 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근원 물가 오름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을 조금 적용을 했을 때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물가 상승률만큼 이제 변동이 많은 지금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물가가 하락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5% 수준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는 수준이 물가 상승률만큼이잖아요. 네. 그 정도의 수준은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나라 경제가 살림살이 나아지는 만큼 경제 성장률만큼은 네. 또 올라가줘야 되는 거니까 5%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